1985년 텍사스 휴스턴에서 두 개의 파이프라인 회사가 합병하여 앨론 코퍼레이션이 탄생했습니다. 휴스턴 내추럴 가스와 인터노스의 합병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앨론은 극적인 변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앨론의 변화를 이끈 핵심 인물은 제프리 스킬링이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이자 맥킨지 앤 컴퍼니의 컨설턴트였던 스킬링은 1990년 앨론에 합류하면서 회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회사를 에너지 거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킬링의 아이디어는 에너지를 금융 상품처럼 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선물 계약, 파생 상품 등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 월스트리트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앨론은 에너지 시장의 규제 완화와 함께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앨론 온라인이라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 거래의 디지털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회사의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1990년 33억 달러였던 매출이 2000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앨론은 포춘 500 기업 중 7위에 올랐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6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앨론을 신경제의 상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앨론의 놀라운 성장 뒤에는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회계 기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특수목적 기업, 즉 SP라는 구조였습니다. 앨론은 수백 개의 SP를 설립하여 부채를 회사 대차대조표에서 숨기고 수익을 조작했습니다. 회계 기준상 SP가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외부 투자자가 최소 3%의 지분을 가져야 했습니다. 앨론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이나 관련 기관들로부터 소액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SP 중 하나는 앤드류 페스터,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운영한 LJM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는 명백한 이해상충이었지만 이사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마크 투마켓 회계 기법도 앨론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앨론은 1992년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이 회계 기법을 사용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앨론은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전체 예상 수익을 즉시 매출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1억 달러 수익이 예상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첫 해에 1억 달러 전체를 수익으로 기록했습니다. 앨론의 기업 문화는 극도의 성과주의와 경쟁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회사는 랭크 앤드 양크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직원들을 평가하고 하위 15%를 해고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직원들 사이에 극도의 경쟁을 유발했고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휴스턴 본사의 50층 건물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트레이딩 플로어는 수백 명의 트레이더들이 24시간 에너지를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성과 압박은 직원들이 위험한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경영진은 이를 혁신이라고 포장했고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들은 팀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낙인을 받았습니다. 앨론의 붕괴 이전에도 여러 경고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부채 비율은 공식적으로는 합리적 수준이었지만 SPE에 숨겨진 부채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높은 수익을 보고했지만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은 훨씬 낮았습니다. 셰런 와킨스는 앨론 내부에서 회계 부정을 고발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2001년 8월 케네스 레이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앨론의 회계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회사의 감사를 담당했던 아서 앤더슨도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앨론으로부터 받는 거액의 수수료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10월 16일 앨론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6억 1,8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회사가 주주지분에서 12억 달러를 차감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SPE 관련 회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발표는 월스트리트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앨론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2일 SEC는 앨론의 SPE 거래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24일에는 앤드류 페스토 CFO가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4,500만 달러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월 8일
앨론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작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지난 4년 동안 총 5억 9,100만 달러의 손실을 숨겼고 부채는 6억 2,800만 달러나 과소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앨론의 위기가 깊어지자 경쟁사인 다이나지가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11월 9일 다이나지는 앨론을 약 9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셰브 텍사코가 2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도 추가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듀 딜리전스 과정에서 앨론의 재무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1월 28일 다이나지는 앨론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앨론의 마지막 구명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인수 무산 소식에 앨론 주가는 하루 만에 85% 급락했습니다. 2001년 12월 2일 일요일 앨론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연방 파산법 제11장에 의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637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앨론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파산 신청서에는 2만 1,000명의 직원 중 4,000명을 해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앨론의 파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주식이 60% 이상 포함된 401k 퇴직연금도 대부분 잃었습니다. 30년간 근무한 한 직원의 130만 달러 퇴직금은 8,00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도 막대하여 총 7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감사 회계법인이 나서 앤더슨의 역할도 문제였습니다. 아서 앤더슨은 앨론의 외부 감사를 담당하며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2000년 한 해에만 감사 수수료 2,500만 달러, 컨설팅 수수료 2,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으로 인해 아서 앤더슨은 앨론의 의심스러운 회계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앨론 파산 이후 아서 앤더슨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13년 설립 이후 89년간 세계 5대 회계법인이었던 아서 앤더슨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8,0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앨론 스캔들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앨론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왔고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총 570만 달러를 정치 기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앨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적 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부시 행정부는 앨론과 거리를 두려했습니다. 앤드류 페스토는 78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인정하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프리 스킬링은 2006년 재판에서 28개 혐의 중 19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처음에는 24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중에 1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케네스 레이 회장도 6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선고 전인 2006년 7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앨론 스캔들은 2002년 사베인스 옥슬리법, 즉 SOX 제정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CEO와 CFO가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고 상장 기업 감사를 감독하는 공공회계감독위원회 PCAOB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감사회계법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앨론 스캔들 이후 기업 문화도 변화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었고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가 주류로 부상했습니다. 앨론 스캔들의 영향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유럽연합,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이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서 앤더슨의 몰락 이후 빅4 체제가 확립되었고 이들은 감사와 컨설팅 업무를 분리하는 등 독립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앨론 스캔들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교훈입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앨론의 몰락이 가져다준 고통스러운 교훈을 잊지 않고 더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